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선생 지지라는 새님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네. 정말 무서운 게 없나 봐요. Hello. Don't stop praying. I saw none. 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넌 뭐야? 좀 도와주세요, 제발! 현지야!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라. 100명, 1000명을 죽여서라도. 이제 이 터는 내가 가져야겠어! 지금 당장 하치영이 데려와. 1시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왜 나를 부른 거죠? 알고 싶어요?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영화 원더풀 고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충무로 대세배우 마동석과 김영광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두 남자의 특별한 브로맨스를 만날 수 있는 기상천외 범죄 수사극 영화 원더풀 고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바닷가 마을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태진. 어느 날 밤 순찰을 하던 그는 불법 밀입국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곧장 그들의 뒤를 쫓아가죠. 차량을 수색하던 태진 앞에 마을의 유도관장 장수가 등장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차 앞에서? 아니, 차 좀 전에 부둣가에서 온 차 아닙니까? 무슨 부둣가에서 이 차 계속 여기 있었는데. 옥신각신하는 두 사람. 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좀 가. 나 빨리 가야 돼. 그래.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결국 장수는 자리를 떠나버리죠. 아저씨! 그 후 태진은 계속해서 불법 밀입국 사건의 단서를 찾아 헤매는데요. 그 사이 그와 장수의 악연은 계속됩니다. 주차해놓은 차가 견인돼 잔뜩 화가 난 장수의 눈에 아, 그거 얼마나 세워놨다고. 태진이 등장한 거죠. 저 새끼. 자신의 차를 견인한 장본인을 태진이라 생각한 장수는 곧장 그를 쫓아갑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경찰 선배를 만나기 위해 한 건물 주차장에 도착한 태진. 동식이 형!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하는데요. 태진을 뒤따라왔던 장수 역시 그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두 사람. 태진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죠. 그의 연인 현지도 태진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 바로 그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온 건데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태진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의식을 차린 장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뭐야, 사경으로 헤맨다더만 멀쩡하네. 아저씨, 나 보여요? 미친. 태진은 장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죠.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넌 뭐야? 제가 지금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이 새끼 진짜 비겨. 그렇게 유령이 된 태진은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장수에게 불법 밀입국 사건을 함께 수사하자 제안합니다. 그 새끼들 싹 다 잡아 넣어야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인데. 하지만 장수는 그의 제안을 거부하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경찰 왔다 갔잖아. 그럼 잡겠지. 그러던 어느 날 불법 밀입국 사건과 관련된 조직원들이 장수를 찾아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진은 곧장 장수에게 달려갑니다. 밖에 그놈들이 왔다니까요. 빨리 피하세요. 너 쫓아오지 좀 마, 좀 봐. 진짜, 저기요. 태진의 경고를 무시한 장수. 결국 조직원들의 습격을 받게 되죠. 과장님, 뒤에! 장수와 조직원들의 육탄전. 과연 태진과 장수는 한 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할 거라고 했잖아요. 영화 원더풀 고스트는 인간과 유령의 합동 수사라는 신선한 설정으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이 예측 불가 수사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두 주인공 배우 마동석과 김영광의 열연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지극정성인 아빠 장수. 할망구. 하지만 남미래에는 전혀 관심 없는 인물인데요. 내립시다. 그런 그에게 매사 열정적인 순경 무슨 태진은 일이세요? 성가시기만한 네? 존재죠. 조사 중입니다. 아니 뭘 조사 중인데 뭘 자꾸 조사 중이야? 장수 역은 올 한 해 다작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마동석이 맡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배우 마동석 특유의 코믹함과 전매 특허, 맨손 액션까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장수의 발목을 잡은 유령 태진. 할머니. 그는 장수와는 달리 정의감 넘치는 열혈 순경인데요. 태진 역을 맡은 배우 김영광은 그간 달달한 로맨스 연기의 대표 주자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장수를 쫓아다니며 그와의 유쾌한 브로맨스를 선보입니다. 괜찮으세요? 태진과 장수의 좌충우돌 수사 작전, 영화 원더풀 고스트, 금주의 빅 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격도, 삶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다른 태진과 장수. 그 때문에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는데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진심을 깨닫고 악의 무리에 맞서는 두 사람. 이 영화의 핫신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원더풀 고스트 속 핫신. 불법 미립국 사건의 수사를 도와달라는 태진의 부탁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장수. 좀 도와달라고! 좀 절로 좀 가! 어느 날 불법 미립국 사건과 얽혀 태진의 연인 현지가 납치되는데요. 이 사실을 안 태진은 장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죠. 관장님, 현지가 납치됐어요. 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부탁드릴 사람이 관장님밖에 없어요. 장수는 고민 끝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태진과 장수, 그리고 장수의 유도관은 본국까지 합세해 현지가 납치된 냉동 창고로 달려옵니다. 아 잠겼네 씨.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사물을 통과할 수 있는 유령 태진이 먼저 건물 탐색에 나서는데요. 아무나 만지지 마 좀. 여기가 입구. 그리고 장수를 건물 안으로 이끌죠. 안녕하세요. 넌 빨리 현지 씨 어딘지 빨리 찾아봐. 조직원들에 맞서 주먹 실력을 뽐내는 장수. 봉구와 장수가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사이. 야, 태진은 현지를 찾아 나서는데요. 두 남자의 합동 수사 케미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관장님, 현지 찾은 것 같아요.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원더풀 고스트.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괴물 신인 배우 전여빈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 많은 소녀에서 영희역을 연기한 배우 전여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요즘 괴물 신인, 네. 가장 떠오르는 신예, 2018년 최고의 발견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그렇게 칭호를 붙여주시는 많은 이제 선배 배우님들 그 대열에 이렇게 같이 열거해 주신다는 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경찰 아저씨들 와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거야. 경민이 실종됐다. 네, 영화 제 많은 소녀는 고등학생 영희의 이야기인데요. 네가 경민이 죽는 거 보고 싶다고 그랬다던데? 어느 날 그의 친구 경민이 숨진 채 발견되고 경민의 엄마, 경찰,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까지 영희를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 너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이유를 왜 저한테 찾으세요? 그 일로 학교로 떠났던 그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 한국 그 다양성 영화로는 드물게 1만 관객을 일찌감치 돌파를 했는데요. 이 영화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모든 영화 현장이 그렇겠지만 저희 영화팀
정말 뜨거웠거든요. 현장에서도 각자의 사명감을 갖고 함께했던 영화 촬영장이었는데 그리고 또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면서까지 응원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또 이렇게 애쓰는 마음들이 모이면 통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작품이 이제 영희, 여고생의 이야기인데 졸업한 지는 꽤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다가가는 과정이 좀 어떠셨나요? 그 당시 28살이었거든요. 근데 18살 역할을 해야 되면 10살 어린 역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영화 안에서 여고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혹은 또 이제 봐주신 관객분들께서 고등학생으로 믿어주실까? 그게 염려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이제 교복을 입은 배우 전여빈이 설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사실 죄 많은 소녀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희라고 하는 소녀를 맨 처음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나요? 솔직히 저랑 잘 놀지도 않다가 그럼 증명할 수 있냐고 목숨도 걸 수 있겠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희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또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파생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동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죄라는 것을 가장 면밀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이걸 안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던져버리지도 못하는 그 심리를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 안에서 그런 변화들을 느끼니까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날 진술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뭐? 저 선생. 선생님, 저 잠깐만 얘기하면 돼요. 자기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 타인에게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가감없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느끼려고 했습니다. 영희라고 하는 이 소녀를 보고 있으면은 죄책감, 분노, 뭐 환멸, 또 종종 무력감까지 느끼게 되는데요. 이처럼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런 감정들을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딱 하나 좀 잡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감정선 그런 게 있으신가요? 감정선이라기보단 태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사건을 입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실로 느끼자, 이 상태를. 그래서 그 상태를 느끼려고 무던히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죄 많은 소녀는 쉽게 휩쓸리고 또 상처받는 이 아이들의 심리를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를 연기한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뭐 전여빈 배우뿐만 아니라 거짓말 아니야? 내가 본 그대로 말한 거야. 뭐 고원희, 이태경, 이범, 전소니 같은 배우들도 네.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동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왕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좀 외롭진 않으셨나요?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 배우 동료들이 외로울 거라는 걸 아니까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고 근데 또 슛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빛 싹 바뀌고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정신 차리고 여기 해야겠다. 그 영화 속에서 경민의 죽음 이후에 이 아이들을 대하는 이 어른들의 태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래 영희야 그만하자. 아무도 네 탓이라고 생각 안 해. 담임 선생님은 이 사건이 좀 커지면 안 되니까 이 무작정 아이들의 동요를 이제 막으려고만 하고 또 유재명 배우가 연기한 담당 형사는 사실은 이 영희를 가해자로 규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네가 경민이한테 자살을 생각할 만한 얘기를 꺼냈네? 대화 중에 그냥 흘러가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전여빈 배우의 어떤 느낌 또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막 어른들이 이 어린 소녀들에게 막 상처를 주겠어 막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동을 한 건 아니고 결국 본인이 사실 피해를 받고 싶지 않고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제 누군가를 가해하게 되고 이제 가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어떤 이 집단 안에 있게 되다 보면 아마 저 또한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였었던 순간도 있겠지만 가해자였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숨기고 싶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인생은 사건들의 연속이니까요. 네.
특히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형사로 나온 그 유재명 배우가 사실상 답정너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호흡이라든가 이제 긴장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그때부터 이 영화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치조실 장면이 무척 길어요. 마음이 좋지 않겠지만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도 그걸 끊어서 찍을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배님이 연기를 하시다가 그걸 끊지 않으시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올라왔던 이상한 연기의 호흡을 서로가 느꼈어요. 이 치조실에서의 말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 그리고 나는 정답을 캐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형사의 태도에서 뭔가 상충되어지는 어떤 이렇게 스파크가 있었거든요. 선배님과 제가 영화를 잡아가는 좋은 큰 통로가 되어 줬었거든요. 선배님에게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네. 저는 경민의 엄마로 출연하신 서영아 배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방금 저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 찾았어요. 이 딸 경민이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막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이 딸을 잃은 어떤 부모의 어떤 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여빈 배우와 계속 이렇게 맞서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장면들도 보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의 어떤 팽팽한 어떤 그 연기 대결이 느껴졌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서영아 선배님의 연기에 진짜 압도를 넘어서 사실 감동이 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걔 지금 저 엿먹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용기도 없는 년이. 빼고 있어요. 그 이 바로 앞에서는 이 살 떨림하며, 그리고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경민이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입어. 절대 경민이 잊지 마. 그 현장에서 압도되는 에너지가 상당했어요. 되게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목소리예요. 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왔었어요. 사실 저의 최선은 이 사람의 상태를 무시하고 저는 영희로서 이 사람에게 내지르는 거였거든요. 그 선배님의 연기에 압도되지 않고 나는 영희로서 주장할 것을 온전히 다 주장하려고 집중하려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영희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안에 무방비로 놓여있는 캐릭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독 그 이 영화를 끝내신 다음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좀 촬영이 있으셨나요? 정말 그 굴다리를 걸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추가 촬영 맨 마지막 날에 찍었던 장면이었었어요. 그게 사실 뒷모습밖에 안 잡히잖아요. 그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찍는데도 거의 제 상태는 완전, 그러니까 감정적인 상태는 완전 초토화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감독님이랑 이제 그 굴다리 맨 끝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다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시점에서 이 영화를 좀 돌이켜보면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 순간 같은 것들 있으신가요?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경민 할머니가 경민이를 잘 보내기 위해서 굿을 해주는 장면인데 그때 사람들의 이제 표정이 담기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쪽 구석에 경민모가 버티면서 파르르 떨면서 그래도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 이상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되게 그냥 관객의 입장으로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가 이런 경민모에게 상처를 또 이렇게 줬다니 약간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나고요. 또 굳이 또 이제 영희의 장면을 꼽자면 친구들이 다가와서 진짜로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어떤 눈빛 혹은 언어를 통한 조금 2차적인 폭력들이 이제 행해지는 게 보여지는데 그 장면에서만큼은 정말 직접적이에요. 그 폭력을 가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막 사람을 매도해 나가는 그 순간이라는 게.
네, 영화 제 많은 소녀가 배우 전여빈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으신가요? 참 이게 어떤 의미로 남느냐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저에게는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어서 저한테는 어떤 지울 수 없는 인장 같은 작품일 것 같고요. 네. 이 죄 많은 소녀가 시종일관 좀 어두운 네. 영화였다면은 여배우는 오늘도 에서는 과연 같은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당돌하다고 해야 되나요? 전혀 새로운 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여배우는 오늘도에서 이 이서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 신인 배우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이서영이라는 친구는 배우가 되고 싶은 친구예요. 그래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자기 나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사모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 감독님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기도 하고 또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이 남이 봤을 때 예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는 친구고 또 행동하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배우는 오늘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배우로 더 익숙한 문소리 감독이 네.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네. 캐스팅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택배 시킨 게 없는데 누구야? 받지 말까? 이러다가 왠지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네, 저 문소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야? 네? 저 문소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순간 문소리? 내가 아는 그 선배님 문소리? 하면서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정말 자고 있다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벌떡 일어나서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문소리 선배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시간 가능하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고 오디션을 보러 선배님을 만나러 나가게 됐었습니다. 감독이자 배우인 문소리 씨가 지휘하는 현장은 어땠나요? 감독을 하시면서 계속 연기를 해주셨어야 했잖아요. 또 다시 바로 컷 끝나자마자 리플레이 하시고 오케이 컷도 아닌 걸 이제 분별을 하셨어야 했는데 이제 저는 그걸 다 지켜보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박 감독이다 진짜. 이제 정말 전여빈 배우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 혹은 배역이 있으신가요? 제 안에 가능성을 막아놓고 나는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어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전 자유롭게 흘러보고 싶고 또 맞서보고 싶거든요. 확장되고 싶고.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네, 죄 많은 소녀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2018년 가장 날카로운 시선, 죄 많은 소녀를 놓치지 마세요. 이러면 되나요? 좋네, 잘하네. 야, 완전 매력적이야.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전여빈 씨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게 알면 안 되는구나. 이거 방송 멘트구나.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전여빈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악당이 등장하는 곳엔 어김없이 나타나는 최강 무적 슈퍼 히어로들. 아빠 엄마는 악당의 공격을 막고 딸과 아들은 시민들을 지켜낸다. Violet! Who's watching Jack Jack? Ash is watching him! Violet, here, you take him. 찰떡호흡 빛내며 오늘도 무사히 임무를 완수해내는 슈퍼 히어로 가족. 영화 인크레더블 2를 만나보자. We didn't start this fight. Well, you didn't finish it either. Did you catch him? No. Without a doubt.
정의를 위해 나섰지만 도심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받는 인크레더블 가족. 결국 도심 외곽 모텔로 쫓겨나고 만다. What are we gonna do? I don't know. We can't count on anyone. 정부 지원마저 끊긴 상태라 생계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던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히어로 절친 프로존. While you guys were being detained, I was approached by a dude who represents this tycoon. Winston Dever wants to talk with me, with you two, about hero stuff. I checked him out. 프로존을 따라 재벌가 윈스턴을 만나러 온 인크레더블과 일라스티걸. Winston Dever. You can call me Win. Elastigirl. Nice to meet you. Mr. Incredible. Hello. Mr. Incredible. 슈퍼히어로 광팬인 윈스턴은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하는데 Wow! Help me make all supers legal again. This sounds great. But for our first move, well, Elastigirl is our best play. This is our new house. Okay, easy, Tiger. It's being loaned to us. This is. 후원자 윈스턴에게 대저택까지 제공받은 인크레더블 가족. I like Mom's new job. 엄마의 새 직장이라 함은 슈퍼히어로 합법화를 위해 앞장서는 일. 그러기 위해선 히어로의 긍정적인 면모를 대중에게 어필하는 것이 급선무. It's going the wrong direction. 때마침 열차가 역주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일라스티걸은 온몸을 자유자재로 늘어뜨리는 특기를 발휘. 위험의 순간에서 무사히 시민들을 구해낸다. Is everybody all right? Is anybody injured? Are you all right? 당최 이따구로 운전한 사람 누구? Your story better be good. Hey. 근데 어째 운전기사 상태가 요상하다. 게다가 정체 모를 빌런의 메시지까지. No sugar bombs on my watch. 한편 그녀를 대신해 전업주부를 자처한 인크레더블. 점차 육아의 달인이 되어가는데 Closing. The point is, everyone. This is a holdup. 다만 문제는 막내 잭잭이 쉽게 잠들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아빠가 잠든 사이 그만 대형 사고를 치고 마는데 오 마이 갓! 핏줄은 못 속인다 했던가. 알고 보니 막내 잭잭 역시 엄청난 초능력의 소유자였다는 사실. 물질 투과와 파이어 능력은 기본. 분신술까지 선보이는 잭잭. 어디 그뿐이랴? You have powers! Yeah, baby! And there's not a scratch on you! Hello? Hey, honey. You weren't gonna call me? 고된 육아에 지쳐가던 그때 아내에게 걸려온 반가운 전화 한 통. I saved a runaway train! It was so great! Ceremony to Elastigirl pursued the train and was able to successfully activate the blah blah blah. Superhero Elastigirl. 언론에서는 일라스티걸의 활약상으로 시끌벅적. 인크레더블은 그녀에겐 묘한 질투를 느낀다. And on your first night, I am so proud of you. Really. I'm proud of you, honey. Many say your speech today is critical. 순식간에 핫스타로 떠오른 그녀는 급기야 뉴스 게스트로 초청까지 받게 되고 Ms. Elastigirl, they're ready for you. Hey, stretch a leg. 그리고 촬영 직전 슈퍼히어로 합법화에 힘을 실어줄 특사와 인사하게 된다. Madam Ambassador, hello. You are Elastigirl. This is why now I'm shaking your hand. Lasting peace. I will when you defeat evil. Okay.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슈퍼히어로를 대표해 당당히 자리에 나선 일라스티걸. Here, fresh on the heels of her own heroic save of a runaway train and sporting a new look is the superhero Elastigirl. Welcome. Hello, Chad. Hello. But, 그런데
열차 운전기사에 이어 이번엔 앵커까지 상태가 메롱이시다. Screens are everywhere. We are controlled by screens.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사람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녀. I could hijack the ambassador's aerocade while it's still airborne. Right, Elastigirl? 헬기로 이동 중인 특사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드디어 그녀가 나설 차례다. 나와라 쭉쭉이 팔! 단숨에 헬기에 올라타는 그녀. What are you doing here? The ambassador is in danger. Which chopper is she? Look out! Follow them and get me close.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곧바로 특사가 탄 헬기에 안착. Stay in your seat, ma'am. 헬기 조종사 역시 스크린을 악용하는 빌런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 Quick, go! Protect the ambassador.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헬기 조종 실력까지 뽐내는 일라스티걸. 하지만 헬기들의 충돌로 더 이상 공중전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 결국 그녀는 온몸으로 낙하산을 펼쳐 특사를 구해내는 데 성공한다. 과연 그녀는 사상 최악의 빌런을 무찌르고 슈퍼히어로들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까? 영화 인크레더블 2.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 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 백원 무비 주제는 명불허전, 연기 천재들 특집입니다. 올해 추석 극장가에서 치열하게 순위 다툼을 벌였던 두 편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원 무비는 배우 손예진과 현빈 주연의 영화 협상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협상가를 소재로 한 작품이죠. 자,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원 무비는 바로 조승우, 지성 주연의 명당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땅을 보는 직원을 소재로 한 작품이죠. 네, 그럼 인질 범죄에 맞선 협상가의 이야기, 영화 협상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손예진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현빈 영화 찾아줘. 인질 남녀 각일인의 동남아 계열의 30대 인질 범 남자 둘. 무기는 휴대용 나이프입니다. 경찰청 소속 위기협상팀의 하채윤. 그녀는 늘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건 해결에 앞장섭니다. I'm here to help you.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어느 날 그녀는 정부의 긴급 호출로 경찰 상황실에 불려오죠. 영문도 모른 채 모니터 앞에 앉은 순간 그렇게 하면 맞아. 그녀 앞에 민태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잘 보여요? 민태구 씨다. 국제 범죄 조직의 무기 밀매 업자인 그는 1시간 이 시작으로 10분당 한 명씩 죽는 거야, 알았어? 한국 경찰과 기자를 납치해 태국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중이었죠. 왜 나를 부른 거죠? 알고 싶어요? 진압팀이 범죄 장소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4시간. 정해진 데드라인 안에서 하채윤은 민태구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쁘다 그래서 난 또 엄청 이쁜 줄 알았는데. 시시각각 그녀를 도발해오는 민태구. 혹시 전화로 옵니다. 받지 마! 얘 빨리 데리고 나가라니까. 사사건건 그녀를 간섭해오는 고압적인 상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채윤은 홀로 고단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하지만 협상의 대화가 거듭될수록 추악한 진실이 하나둘씩 들춰지는데요. 인질 분명 더 있어. 우리가 잡자. 니들 지금 뭔지 타고 있구나. 과연 이 숨막히는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영화 협상입니다.
이 영화는 사상 최악의 인질범과 한국 최고의 협상가 두 사람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배우 손예진과 현빈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바로 그것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첫사랑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가 바로 손예진 아닙니까? 네. 근데 또 별명이 하나 있죠. 열리라는 배우 소예진. 소처럼 일한다고 해서요. 엄마다. 올봄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서 오랜만에 한국 멜로 영화의 흥행을 이끌어냈죠. 네. 명실상부 멜로퀸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는 달달한 연상연하의 로맨스를 보여주면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또 적셔줬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올 가을에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일단 트레이드마크였던 긴 머리를 과감히 잘라버리고 단발머리로 돌아왔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경위 하채윤입니다. 경찰 제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위기협상팀의 하채윤 역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경위 하채윤. 네, 외형뿐만 아니라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런 협상가의 포스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Look, no gun. 그녀는 인질극이 벌어지는 범죄 현장에 무기 하나 없이 홀로 뛰어들죠. 그녀가 가진 비장의 무기는 바로 말의 힘입니다. These hostages have families, just like you. What is that? 하지만 직속 상관이 내린 무리한 진압 명령으로 인질범들과 인질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후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트라우마를 안게 되죠. 하지만 그런 그녀를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최악의 인질범인 민태구였습니다. 재호 씨, 앉아봐요. 그는 경찰과 기자를 납치한 뒤 인질극을 벌이는 무기 밀매업자입니다. 심지어 그 경찰은 하채연에게 직속 상관이었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는 가족까지 인질로 잡고 겁에 질린 아이의 노래까지 듣습니다. 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예식당은 영국 예식당 줄에는 문어 박사. 자, 박수.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 캐릭터를 연기한 건 바로 배우 현빈입니다. 연기 데뷔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한 셈이죠. 경찰청 문종혁 청장입니다. 나른하게 툭툭 던지는 말투로 상대의 신경을 건드리다가도 당신은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민태구 씨. 어느 순간 확 돌변해 버리기도 합니다. 껴들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내가 아주 우습지 저는 현빈 씨가 그렇게 욕을 찰지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파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정도였죠. 이게 최선입니까? 욕설 연기는 배우 현빈만 선보인 게 아닙니다. 배우 손예진 씨도 아주 엄청난 욕설 연기를 선보이셨죠. 내가 구라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흥분한 민태구가 인질 한 명을 죽여버리던 순간이었죠.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 맞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정말 안구에 핏줄까지 연기하는 그 모습. 어떤 그런 폭넓은 연기의 스펙트럼을 손예진 배우가 이 장면을 통해 또 한 번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팽팽히 맞서는 두 사람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정작 배우 손예진과 현빈은 직접 만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원중계 촬영 방식으로 현장감을 최대한 극대화시켰습니다. 실제로 같은 건물 3층과 지하 1층에서 동시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모니터만 보면서 외로운 연기 싸움을 이어가야 했었던 거죠.
두 배우의 연기 대결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영화 협상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조선 최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가들의 혈투, 명당.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아리아, 조승우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지성 영화 찾아줘. 이 사는 곳이 관악산 아래라. 이런 집을 제비 집터라 하는데 자식을 교육시키기에 딱이라는 말이야. 풍수지리에 능하고 땅의 기륭을 점칠 줄 아는 천재 박재상. 그는 죽어가던 터도 살려낸다는 용한 직관으로 명성을 떨칩니다. 어느 날 그래 무슨 터가 알고 싶어 오셨어? 그 앞에 흥선군이 찾아오는데요. 앞으로 내가 바꿀 세상에 도움이 되어주시게라. 임금이 이리도 음양술에 현혹되어 있으니 뭐라? 조선의 왕권을 쥐고 흔드는 김주학은 세력에 맞서기 위함이었죠. 지금 가보시죠, 전하. 그렇게 흥선군의 부름을 받은 그가 죽은 효명세자의 능을 파헤쳐보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김주학은이 명당이라 우겼던 왕의 묘지가 알고 보니 최악의 흉지였던 겁니다. 그때 모두가 다 명당이라 했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냐. 게다가 그는 대대손손 권세를 누리기 위해 조상들의 무덤을 왕릉에 몰래 심어놓은 악인이었죠. 왕을 갈아버리자고 막 떠들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 흥선군과 박재상은 김주학은을 필두로 한 장동 김씨 가문을 몰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아니 되네 흥선. 조선 최고의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과 욕망의 쟁탈전. 이제 이 터는 내가 가져야겠어! 영화 명당입니다. 이 영화는 관상과 궁합을 잇는 역학 3부작의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명당은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천재지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조승우, 지성, 백윤식, 유재명, 김성균 등 정말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당은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무려 12년의 세월이 걸린 작품인데요. 베일을 벗기 전부터 명배우들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화를 빛낸 주연 배우들의 매력을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이곳이 자손 대대로 복록을 준다는 그 명당인가? 예, 전하. 이 영화는 조선시대 효명세자의 장례 후 몇 자리를 정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왕권을 노리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 앞에서 배우 조승우가 처음 얼굴을 드러냈죠. 좌우에서 흐르는 수맥이 시신을 차갑게 하고 뱀의 또아리 형상을 한 뒷바위들이 숨을 못 쉬게 하는 형국이옵니다. 신념을 굽히지 않는 박재상의 청렴한 캐릭터를 초반부터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박재상은 조선 권력의 실세 김좌근에게 완전히 찍히고 맙니다. 박재상, 자네 집. 안 돼. 결국 온 가족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아픔을 겪게 되죠. 이때 조승우 배우의 오열 장면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조승우 배우는 영화, 뮤지컬, 드라마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데뷔작이 바로 사극입니다. 예, 춘향아, 이리 오너라. 밤이 깊었다. 어서 자자.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가 대학생이던 2000년 무려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에 이몽룡으로 캐스팅돼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 칸 영화제에서 이몽룡 분장과 의상을 하고 부채를 들고 레드카펫을 밟았죠. 정말 앳된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 앳된 모습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시대극뿐만 아니라 시대극, 뮤지컬도 다양하게 넘나든 맞습니다. 정말 다 잘하는 천재 배우 같아요. 조승우가 곧 장르다 라는 수식어까지 있을 정도로 조승우 배우의 무결점 연기력을 논할 필요가 없겠죠. 네. 미쳤어? 돌았어? 몇 날 며칠을 개고생을 했는데 공짜로 털을 맞으면 어떡해? 자,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이 박재상의 곁을 또 든든하게 지켜주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구용식 역할은 배우 유재명이 맡았습니다. 천재지관 박재상 옆에서 타고난 장사꾼 기질을 발휘하는 그의 모습이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내시오? 그렇소. 100냥이면 되겠소. 이 사람들 정말. 내 200냥 내겠소. 이 사람들이 정말. 300냥. 부동산 경매의 치열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배우 조승우와 유재명은 인기 드라마 비밀의 숲과 라이프에 이어서 벌써 3번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셈이죠. 나와보시게. 이것만 있으면 안 열리는 거요 없다니까. 아니 지금 이걸 다 넣어보겠단 말인가? 단박에 열 수 있다면 열쇠가 들어가면 단박에 열리지. 아니면 조승우 배우 말에 따르면 이젠 따로 리허설을 하지 않아도 합이 척척 맞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뛰어난 수완과 말재주로 남다른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이 조승우 배우가 영화에서 처음으로 케미를 맞췄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 씨입니다. 사요! 나이스! 흥선일 씨! 그는 몰락한 왕족 흥선 역을 맡았는데요. 극 중에서 가장 감정의 진폭이 큰 인물입니다. 이곳이 정말 이대 천자가 난다는 그 명당인가? 흥선군은 워낙 유명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성 배우는 인물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드라마 킬미 힐미와 피고인을 통해서 이미 연기 대상을 2번이나 수상한 명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매 작품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인생캐 수집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명당은 왕을 배출할 몇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쟁탈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장동 김씨 가문의 김좌근이 자리하고 있죠. 여봐라! 조선 최고의 명당을 차지해서 권세를 누리려는 야심가 김좌근. 그 역할엔 중후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배우 백윤식이 열연을 펼쳤는데요. 어쩔 것이냐? 여기서 왕 노릇을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왕이라도 해먹고 살 것이냐? 자기 앞에 왕을 무릎 꿇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였죠. 그는 극중 내내 긴장감을 부여하는 캐릭터로서 영화의 풍성함을 더해줬는데요. 이제 사극 영화에서는 결코 백윤식 배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들의 명연기와 함께 땅의 전쟁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 명당.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불허전, 연기 천재들이라는 주제로 2편의 영화를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격 연기 변신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볼까 합니다. 먼저 협상에서 파격 연기 변신 명장면은 인질범 민태구의 러시안 룰렛 장면입니다. 지금 장난인 줄 아나 본데. 민태구는 인질로 잡은 경찰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정 팀장님, 오늘 못발 좋으시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하채윤이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섭니다. 민태구 씨, 저랑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죠. 서로 솔직하게 얘기 나누려면 그 총을 좀 치워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는 진실된 대화를 나누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안 나누면? 정 팀장, 그냥 포기하겠다고? 포기 안 할 기회를 주세요. 저한테. 배우 손예진과 현빈의 카리스마 대결이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한 명장면입니다. 실은 두 배우가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알 하나만으로 협박을 세우는 현빈이 내뿜는 카리스마 뿐만 아니라 이에 맞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손예진의 모습까지 함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가서야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서 기싸움을 펼치는 장면이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BTV를 통해서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영화 명당의 파격 연기 변신 명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흥선을 연기한 배우 지성의 첫 등장씬입니다. 김좌근의 생일 잔치가 한창인 연회장. 좌상대감 생신을 감축드리옵니다. 고맙소. 그때 갑자기 불청객이 난입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주시오. 흥선이 양이 축하드리러 왔소이다. 바로 연회를 회방 놓기 위해 등장한 흥선이었죠. 내가 오늘 같은 날에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를 막아서는 김좌근의 아들 김병기. 흥선군 아니시오. 근데 아버님 생신에 어째 빈손으로 온 것 같소. 그럼 선물 대신 웃음이라도 드려야지. 술값을 할 것 아니겠소? 내 밑을 기어서 안주를 물어가시오. 저기 우리 집 개처럼 말이오.
고요한 긴장감이 휘몰아치던 그때 흥선은 모욕감을 꾹 참고 곧바로 잔칫집에 개로 돌변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인간의 초라한 민낯을 배우 지성이 완벽하게 표현해낸 명장면입니다. 사실 굉장히 또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 어떻게 사람한테 그러나 싶기도 했죠. 근데 사실 이 흥선은 이 김씨 일가의 관심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또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연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임팩트 있는 등장을 선보인 지성 배우가 나중에는 이 야욕에 가득 찬 인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조선 왕조의 문제적 인물 흥선대원군으로 완벽하게 변신을 하는 건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의 캐릭터 변화를 감상하는 것도 중요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백업 무비 명불허전 연기 천재들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흥미진진한 범죄 오락 영화 협상, 매력 넘치는 사극 영화 명당.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